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좌표와 그래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좌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순서상 좌표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표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좌표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좌표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점의 위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면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이 있을 때 이 점이 이 수직선 위에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답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좌표라고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에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그 점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수랑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점을 찍었어. 그럼 마이너스 3과 대응을 하는 거고. 막 이런 데다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 딱 반이니까 뭐 0.5 아니면 2분의 1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 곳에나 찍어도 대응하는 수가 반드시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그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나타낼 때는 P의 좌표가 A일 때 P 대문자 보통 점은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써서 P 적고 괄호에서 A 좌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거 A의 좌표는 이렇게 마이너스 2에 대응하고 있다 그죠? 마이너스 2가 있는 곳에 딱 찍혀 있어요. 얘의 좌표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 괄호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O 좌표가 0이다 그죠? 0과 대응하고 있어요. B 좌표가 뭐다? 4 이렇게 대응하는 점의 좌표를 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좌표 평면. 자, 우리 앞에 수직선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요번에는 수직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둘이 만나는 점이 0인 점, 그지? 수직선 위에 0인 점이 만나도록 해서 수직으로 만나도록 해서 이렇게 수직선 두 개를 겹쳐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요 수직선 두 개는 직선이기 때문에 한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해놨죠. 왼쪽이랑 아래쪽은 안 했는데 안 했었는데 아래로도 왼쪽으로도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보통 요쪽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선생님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오른쪽으로만 화살표, 위쪽으로만 화살표 돼 있는데 왼쪽 아래쪽으로도 뻗어 나갑니다. 직선입니다. 수직선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럼 요렇게 면이 하나 생긴다 그죠? 직선 두 개가 되면 지나가면은 이렇게 면이 하나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면이 하나 생기는데 이 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면에는 무수히 많은 좌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인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자, 가로로 돼 있는 이 수직선을 x축이라고 불러요. 세로로 돼 있는 이 수직선을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로로는 x축, 세로로는 y축. 둘을 합쳐서 x축과 y축을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둘을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x축 가로로 돼 있는 게 x축이고 세로로 돼 있는 게 y축이라고 했는데 꼭 x축, y축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a축일 수도 있고요. 얘가 b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얘가 뭐 m이고 얘가 n이고 그러면 m축, n축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로축은 무조건 x축, 세로축은 무조건 y축이야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요럴 때 좌표축만 보면은 무조건 그냥 얘는 x축 얘는 y축 해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녀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자로 축을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거는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당분간 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중학교 한 3학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y축인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른 문자가 들어와도 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둘이 만나는 이 점, 이 점은 요 수직선에서도 0인 점이고요. 요 수직선에서도 0인 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점은 주로 O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O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는 게 있고요. 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점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녀석의 좌표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게 우리한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이 녀석의 좌표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 말을 안 들어. 자,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읽을 거냐. 자, 이거를 우리 좌표 평면을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뭔가 점의 위치를 이야기하자라고 생각해낸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천장을 보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다가 천장을 막 보는데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가 앉아 있는데 그 파리의 위치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천장이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는 천장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격자 무늬라고 하죠. 체크 무늬, 격자 무늬. 체크 무늬라는 말은 좀 뭐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격자 무늬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격자라는 것도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많이 끌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줄이 쭉쭉쭉 그어져 있는, 이런 천장. 이게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 눈이 이상한가요? 자, 이런 식으로 줄이 쭉쭉쭉 그어져 있는, 이거 3개만 끄고 그만 끌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이렇게 여기도 계속 그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천장이야. 이게 천장인데 이런 무늬가 있는 천장이었어요. 근데 파리가 여기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 파리가 파리 얘 파리예요. 날개도 있죠, 그지? 오랑지도 있고. 자,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파리를 보고 저 파리의 위치를 내가 천장에서 어디에 있어 라고 누군가한테 말을 해주고 싶다 이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이 파리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여기 무늬가 있으니까, 천장에 무늬가 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여기 요 모퉁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간 곳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 파리 있네. 같이 옆에 누가 누워있어. 같이 옆에 누가 누워있으면 그 사람한테 파리가 안 보이는데 저기 파리 앉았다 이러는데 파리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난 안 보이는데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딨어. 파리 안 보여. 그럴 때 자, 저기 모퉁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네 칸 올라간 곳에 파리가 있어 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표라는 걸 만든 거야. 그래서 가로로 된 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세로를 y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x좌표, 세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y좌표라고 해서 x좌표가 2, y좌표가 4인 점을 2, 4처럼 나타내자 라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파리가 천장에 앉아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x축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수직선에 뭔가 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A라고 하고 Y축으로 쭉 가서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P의 좌표는 A, B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런 거를 요런 녀석을 아니 B까지 말고 요런 거, 요 괄호로 묶어 놓은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서쌍이라고 해요. 물론 이거 A, B는 P의 좌표입니다. 좌표인데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순서쌍이라고 해요. 순서쌍은 뭐냐면 쌍이니까 한 쌍이면 두 개잖아요. 그죠? 수 두 개를 쌍으로 묶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근데 순서랑 상관이 있다 이거야. 순서를 생각해서 괄호로 묶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A, B랑 B, A랑 달라요. A, B랑 B, A랑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서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순서쌍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쌍,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거. 이 순서쌍으로 좌표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A, 요 녀석이 X 좌표.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이 Y 좌표. 되겠죠? 좌표 읽을 줄 아시겠죠? 그죠? 앞에 X좌표, 뒤에 Y좌표. 이렇게 좌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보고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점을 보고 좌표를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좌표를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 가지 더. 자, 참고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 앞에 부분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참고 X축 위에 있는 점.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점이 이렇게 딱 찍혀있어요. 3 있는데 여기. 그러면 얘의 Y좌표는 어떻게 읽을까요? X좌표는 여기 3이 있는데 딱 있으니까 X좌표는 3입니다. 그렇겠죠? X좌표는 3이야. Y좌표는 어떻게 읽습니까? 여기 만약에 점이 있어 지금 여기 점이 있는 점은 어떻게 Y축으로 쭉 당겨와서 여기서 Y좌표 읽었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점도 이쪽으로 쭉 당겨와서 여기서 Y좌표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좌표는 뭐겠다? 0입니다. 그죠? 좌표축 두 개가 만나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점은 X좌표도 0, Y좌표도 0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쭉 당겨와서 Y좌표 읽어주면 0입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에 있는 점 얘의 Y좌표는 입니다. 그죠? 근데 X좌표는 어떻게 읽는다? 쭉 내려와서 땡겨와가지고 여기 X축과 딱 X축까지 아유 왜 이래 X축까지 쭉 땡겨와서 여기서 읽어야 되겠다. 그죠? 0이겠죠. 그죠?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가 0입니다.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전부 다 Y좌표가 0이겠죠. Y축 위에 있는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전부 다 X좌표가 0이겠죠. 그래서 X축 위에 점의 좌표는 X좌표, 0 이렇게 되고요.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0, Y좌표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죠? 자, 다음 개념 확인 봅시다. 수직선 위에 세 점 ABC를 각각 나타내어라. 자, A는 1이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점 찍으시면 돼요. 여기 A. B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점 찍고 B 해주시면 되고. C는 2분의 5예요. 2분의 5면은 2와 2분의 1이다. 그죠? 그럼 2하고 3 사이에 딱 절반 되는 데 있겠네요. 그죠? 여기가 C가 됩니다. 딱 절반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요런 건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좋아요.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같다. 이렇게. 다음 PQRSO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 P의 좌표부터 읽어볼까요? P의 좌표 X좌표 딱 내려와서 요거 읽으면 돼요. Y좌표 이쪽으로 가서 요거 읽으면 돼요. X좌표 4 Y좌표 2 X좌표를 먼저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Q도 여기 X좌표 여기 숫자가 없어도 요거 한 칸에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R의 좌표는 X좌표 마이너스 3 Y좌표 마이너스 2. 다음 S는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다. 그죠? 3, 마이너스 4. O는 여기 있는 점입니다. 0, 0 원점 0, 0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예제 1번. 세점 PQ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 기호로 나타내라는 게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 순서상이 아니죠. 이건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적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 Q의 좌표는 0, R의 좌표는 3과 4의 딱 중간. 그러면 3과 2분의 1. 대분수 안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7. 혹은 아니면 3.5 하셔도 됩니다. 소수로 적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3.5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나타내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다르게 얘기하면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다, 그지? 오른쪽 거에서 왼쪽 수 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려놓고 몇 칸 차이 나요 보면 돼요. 자, 다음 예제 2번. 순서쌍이 서로 같다. 순서쌍이 서로 같으면, 자, 순서쌍은 순서도 생각을 한 거라 그랬죠? 순서도 같고 수도 같아야 같은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2,3이 있는데 얘랑 같은 순서쌍은 2,3이에요. 3,2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는 같지 않아요. 이해했죠? 순서도 같고 숫자도 같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앞에 거끼리 같아야 돼. 뒤에 거는 뒤에 거끼리 같아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2a 앞에 거 마이너스 4. 또 이래놓고 못 푸는 학생들 있어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가. 우리 여태까지 뭐 배웠니? 1차 방정식 요 앞 단원까지 여태까지 배운 게 1차 방정식인데 갑자기 A가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 못 풀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거 A가 미지수인 거야. 미지수가 무조건 X일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방정식 제일 처음 배울 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미지수는 문자라 그랬지 X라 그러지 않았어요.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서 얼마든지 미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문자의 사용 이야기할 때 문자로 쓰는 거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랬죠.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아무거나 문자를 쓴단 말이야. 나는 지금 A가 궁금한 거야. A를 모르잖아, 그죠? A를 모르는데 A가 궁금해. 그러면 A가 미지수인 거지. 미지수 뜻이 뭐야? 알지 못하는 수. 그죠?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 A잖아. 그럼 미지수야. A가 미지수야. 이건 뭐?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방정식, 이런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양변에 2를 나눠줍니다. 그죠? A는 마이너스 2. 됐죠?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6은 2b. 자, 좌변 우변 자리 바꿔도 되죠. 2b는 6. 양변 2로 나눠주면 b는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a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고 b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고. 꼭 x만 미지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 3번. 자, 이 점들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너무 쉽다. 2,3 찍으세요. 2. x좌표 2, y좌표 3. 여기 있네. a. b 마이너스 2,5 c 4, 마이너스 1 여기. 그래, 항상 x좌표가 먼저다 라고 생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 그죠? 2 3,0 3,0 f 0, 마이너스 4 여기. 됐죠? 요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쉬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좌표라는 게 쉬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서 4분면 4 4개 분 나누다 면을 4개로 나누어 놓은 거, 이게 4분면이에요. 자, 평면 위에다가 직선을 2개를, 수직선을 2개를 쭉 그어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만들었다, 그죠? 일부러 이렇게 크게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다, 그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 직선은 한없이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칠판이라는 이 평면을 4군데로 나누고 있다, 그지? 그죠? 이게 4분면이야. 4군데로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요렇게 시계가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 2, 3, 4라고 붙여줄 거고요. 얘를 제1 4분면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얘는 제2 4분면이라고 할 거고, 얘는 제3 4분면이라고
4분면 마지막 제4 4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가 원점 0인 점이랬어요. x도 0이고 y도 0이고. 그러면 자, x 좌표는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 이쪽이 x 좌표는 플러스예요. 4, 4분면도 x 좌표는 플러스예요. 자, y 좌표도 생각해 봅시다. 아니다, 잠시만요. 야, y축보다 왼쪽 부분, 그러면 왼쪽 부분은 x 좌표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y좌표 생각해 봅시다. 자, x축보다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위로 올라가면 y좌표가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x축보다 위쪽인 부분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y좌표는 플러스입니다.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y좌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 1, 4분면에서는 x좌표, y좌표 둘 다 플러스고요. 제 2, 4분면에서는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개념 확인 한번 봅시다. x좌표의 부호 1, 4분면 x좌표 플러스, y좌표 플러스. 제 2, 4분면 여기죠.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3, 4분면은 왼쪽 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분면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 위에 있는, 좌표축 위에 있는 x축, y축 위에 있는 점들, 이런 점들, 요런 점들, 혹은 원점, 요런 것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은 어느 4분면에 있을까요? 자, 다 지우고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봅시다. 자, 요 점은 1, 4분면일까 4, 4분면일까? 어느 4분면도 아닙니다. 4분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여기 있죠.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A 2,3 몇 4분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제1 4분면. 제1 4분면.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제 숫자만 적을게요. 2번 2,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오른쪽, 마이너스니까 아래쪽, 오른쪽 아래니까 4, 4분면이죠. 제 4, 4분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아래, 왼쪽 아래, 제 3, 4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왼쪽 위에 2, 4분면.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분면까지 했고요. 요 밑에 대칭도 한번 보자. 대칭 우리가 선대칭, 점대칭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선대칭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서로 대칭이다. 딱 접으면은 만나는 거. 접어서 만나려면은 이 두 점을 이은 선하고 대칭축, 요거를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그죠? 대칭축하고 대칭축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 거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점대칭도 있었어요. 점대칭. 점 두 점이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대칭의 중심이라고 했었어. 대칭의 중심.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그으면은 대칭의 중심이 두 점을 이은 선의 딱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끔. 요게 점대칭이었어요. 그러면은 점 A, B라는 점이 있을 때 얘랑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뭐 얘랑 X축이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온다, 그지? 그러니까 X좌표는 똑같아요. 얘 X좌표 읽으려면 얘 읽어야 되고요. 얘도 X좌표 읽으려면 얘 읽어야 되고요. X좌표 똑같다 이거야. 그지? 근데 밑으로 내려왔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Y좌표가 반대로.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얘가 대칭축이 된다, 그지? 얘가 대칭축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죠?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혹은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Y축 대칭이죠, 그죠? 어쨌든 둘이 부호가 반대. X좌표 부호가 반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렇게나 이러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해했죠? 자, 요거 이용해서 요 뒤에 개념 익히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형편도 연습해보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